자, 일단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거부터 먼저 우리가 글로벌 일정부터 한번 쭉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도 더 중요한, 정말 7월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그런 주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거, 하긴 지난주에 이제 물가지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다면, 이번 주는 미국에서 금리 발표가 나오는 주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글로벌 일정들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일단 월요일 날은 7월 24일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제조업 구매 관련 지수, 마켓 주마우스 알려지수 어떤 그냥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나온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막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도 특별하게 볼 만한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미국 시간입니다. 이거는 옆에 나와 있는 시간은 한국 시간이고요. 건축 승인 허가 건수, 승인 건수, 주택 판매, 어떤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원유 재고, 원유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 원유 재고량에 따라서 또 유가가 움직이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월, 화, 수까지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언제가 중요하냐면 바로 목요일입니다. 바로 7월 27일 목요일 새벽 3시. 우리나라는 이제 수요일 장 끝나고 오늘 이제 미국장에서 FOMC 성명서와 함께 기자회견과 함께 이제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시장에서는 5.25에서 5.5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5.5로 한 단계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3.5죠. 우리 한국 기준, 한국이랑 이 금리 차가 이제 2%대로 벌어지게 되는 거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7월 27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뭐 물가니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왜 우리가 계속 봤냐면은 결국에는 금리 때문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물가 지표를 계속 확인한 이유가, 물가가 높으면,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면은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라는 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 금리를 올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뭐가 안 좋아지죠? 보통 흔히 알기로 이제 주식시장에는 안 좋다라고 우리는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한테는 뭐가 안 좋죠?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금이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많이 올랐죠.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한국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미국은 더하단 말이에요. 미국은 5%예요. 금리가 우리나라 지금 3.5도 장난 아니잖아요. 3.5지만 실제로는 가산금리 붙으면, 여기다가 플러스 가산금리 붙으면 얼마 나옵니까? 뭐 이거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5에서 한 7%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보통. 근데 미국은 5%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5.5가 되면은, 미국은, 그럼 미국에서 대출 받는 사람들은 잘하면은 뭐 한 9, 7, 8, 9%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돈을 땡기기가 힘들어요. 어디서 돈을 유치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쟁여놓으시는 분들은 웃고 있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돈을 더 준다고? 근데 이제 그러신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방에 오신 회원님 중에서 돈이 많으셔가지고 한 뭐 100억 정도 은행에다가 그냥 순수 현금으로 딱 넣어놓고 계시는 분들은 웃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빠듯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좋지 않은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돌아가려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대출금이 항상 끼어 있어요. 순수 100% 자기 자본으로만 운영하는 회사는 이거는 엄청, 일단 중소기업은 아니에요. 중소기업인데 자기 자본으로만 운영한다? 엄청 장사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보통은 대출금이 조금씩 다 끼어 있죠. 왜냐면 사업 처음 할 때 시작하자마자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경우는 없고 다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대출금 부담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중소기업이라고 뭐 시총 100억짜리 중소기업이라고 다를 게 없죠. 그죠? 대출금이 좀 끼어 있으니까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이제 돈을 땡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채권을 발행하면은 누군가 그 채권을 현금으로 사겠죠? 이 채권을 뭐 카드 결제, 할부와 결제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 투자자들은 이제 채권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기업에다가 현금을 갖다 주고, 기업은 현금을 받고, 현금을 받은 만큼
채권을 산 사람들에게 만기 이자라는 걸 주죠. 근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만기 이자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이중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들의 어떤 부담이 되게 커지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순수 100% 현금만 투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결정이라는 이벤트가 이제 목요일 날 있는 거고, 요 이벤트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망은 미국이 이제 5.25에서 5.5로 인상을 할 것으로 지금은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 이제 7월 28일 날에 어떤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같은 어떤 물가지수들의 발표가 있기는 한데, 지난주에 발표된 물가지수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큰 것들은 아니라서 사실상 이번 주, 그러니까 다가오는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이겁니다. 목요일 날 있을 금리 결정. 그러면 과거의 이 금리 결정이 얼마나 적중도를 보였는지, 얼마나 잘 맞아떨어졌는지 예측치가 항상 있고, 예측과 실제 나오는 지표와의 어떤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이게 잘 맞는 지표인가. 자,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일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다음 금리 결정은 언젠가요? 9월 21일. 이미 나와 있으니까 달력이 미리 체크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일주일 전이나 이렇게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체크하시려면 달력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국의 금리 결정일은 9월 21일이고요. 그 다음 결정은 11월 2일, 그리고 그 다음 결정일은 12월 14일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까지 미국의 금리 예측치와 실제 금리 발표가 어떻게 났는지를 쭉 도표화 시킨 거거든요. 쭉 한번 내려볼게요.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예상치가 있고 실제 발표치가 있는데, 예상보다 실제 발표 나온 게 높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예상보다 실제 나온 게 낮게 나오면은 파란색으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잖아요, 우리가. 2023년도 6월 달까지 이 금리 발표를 봤을 때 예상이 빗나갔던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상치가 뭐다?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거의 그대로 나와요. 저 2017년도까지 가봤는데 예상이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16년도까지 가봤는데도 15년도 가봤는데 지금 15, 14년도, 13년도 뭐 더 안 봐도 되겠죠. 지금 10년치를 봤습니다. 12년도까지 가봤는데 예상이 빗나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었다면 2022년도 6월달 러시아 전쟁 그 변수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금리를 0.5, 그러니까 두 단계 올릴 거라고. 한 단계가 0.25니까 한 단계 인상이 0.25인데 한 단계 올릴 줄 아니 두 단계 올릴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해놨는데 세 단계를 올려버린 이 쇼킹한 사건이 2022년도 6월 달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장이 폭락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이걸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빅스텝을 한 적이 없죠. 빅스텝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큼성큼 인상을 그냥 팡팡팡팡 하다가 계속 올렸죠. 3월달에 이제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인상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 번에 0.75씩 올리다가 인상폭이 줄어든 게 2월달. 2월에 줄었죠. 3월달도 한 단계만 올렸죠. 그리고 5월달도 한 단계만 올리고 이제 6월이 돼서 금리가 이제 동결하나 싶었는데 6월달에 동결이 나왔어요. 드디어. 그리고 이제 7월달 그러면 이제 인하하나? 좀 이른 생각이라는 거죠. 아직 인하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7월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한 단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그동안 시장이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6월에는 이제 금리 동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곧 인하하나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또 잠시나마 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저의 주장은 뭡니까? 물가는 장기적으로 우하향을 할 것이고 금리도 언젠가는 내려온다는 거죠. 물가가 더 올라가지 않으면 금리는 뭐 내려오겠죠, 뭐. 그죠? 지금 물가 지표가 작년에 9%대에서 지금 3%대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결국에는 이제 내려올 텐데 여러 가지 이유나 그런 것들. 특히 미 연준은 지금 미 연준의 어떤 스탠스라고 하죠. 미 연준의 스탠스는 급진적인 거를 싫어요. 급진적인 거 좋지 않아요. 딱 한 번 했었는데 작년 6월 달에 딱 한 번 시장의 예상을 깨는 놀라운 행보를 한 번 보였고 그때 우리 증시 어떻게 됐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그래서 나온 폭락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가격치를 아직도 복구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코스피 지수인데요. 6월 달에 빅스텝이 예상될 거라고 했던 때가 여기 우리 코스피 한 2,600 얼마 때인데 그걸 아직도 못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충격이 엄청 났던 거예요. 예상보다 큰 금리 인상이. 아무튼 그동안 이제 금리 동결 때문에 잠깐이나마 우리가 좀 음, 해피했던 순간들이 다시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거시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 전망 이런 거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들이 나오냐면 종목 장세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좀 이상하죠? 아니 시장은 종목으로 움직이는데 종목 장세라는 게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시장이 크게 움직일 만한 일만한 이벤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움직일 만한 이벤트가 있긴 있는데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은 아 이거는 하락장을 예상한다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나오는 말이 그거죠. 시장이나 지수를 보지 말고 그냥 종목에만 집중해라. 그 얘기가 우리의 고민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건가 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시장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심플하게 보면. 그래서 요즘에 증시가 계속 안 좋잖아요. 요즘 증시가 계속 뭐 계속이라는 표현보다는 2, 3주라고 보면 정확하겠죠? 2, 3주간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배경이 뭐냐? 배경은 이제 위에 설명드린 금리 때문이에요. 이번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 듣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파월 의장이 몇 주 전부터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우리 투자자들의 생각이었던 거고 파월 의장, 미 연준의 대표적인 입장은 금리를 이번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죠? 종목 장세. 장이 안 좋으면은 돈이 한 곳으로 막 쏠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에코프로였던 거고, 그게 에코프로였던 거고, 에코프로는 이제 누가 봐도 과열이죠. 물론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에코프로였던 거고, 지금은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죠. 뭐 과열 구간이라고 종목이 또 안 오르진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과열 구간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어떤 투자자들은 지금 이게 주도주니까 나는 주도주를 계속 할 거야. 조금 조심스러운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건 너무 과열됐고 너무 올랐으니까 나는 다른 걸 할 거야. 그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자기의 가치관은 대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막 싸운단 말이에요. 더 간다 못 간다로 싸우거든요. 못 간다라고 해서 화낼 이유도 없고 더 간다라고 해서 기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그죠? 올해 돈 번 사람이 에코프로에서만 돈을 벌었을까? 아니에요. 어떤 수익률 대회 그 투자 대회 같은 데 보면은 그 1등한 사람 보면 에코프로도 중간에 거래를 했지만
다들 뭐 막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종목으로 수익 엄청 내는 사람도 있고요. 꼭 이걸 해야지만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언론의 역할이 진짜 언론에서 매일같이 쏟아내는 9% 어떤 찬양론이랄까?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아저씨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영향들이 이제 계속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지금은 이제 어떤 상승 종목의 대표 종목이 됐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려보면 그런 종목은 매 시즌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고점 매수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방송에서 지금 2, 3주째 에코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2주 얘기했을 거예요. 이번 화요일 날이랑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에코프로 설명을 드리면서 단타는 가능하다. 저의 의견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단타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100% 시세를 내는 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는 보셔라. 그렇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 널려 있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공략해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맞죠? 방송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도. 그리고 제가 저희 이제 금요일 날 저희 정혜원 방송에서 금요일 정혜원 방송에서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오후쯤에 아마 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 너무 에코프로 쪽으로 많이 쏠리니까 이제 왜 그랬는지는 뭐 위에 나온 내용으로 설명이 좀 되니까. 그러면서 에코프로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언제까지 에코프로 올라갈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 8월 11일이죠? MSCI 지수 편입까지는 에코프로가 추가 상승도 할 수 있겠다.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저는 항상 제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을 옆에 이렇게 조금씩 기록을 해놓으면서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기록을 하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요. 방송 끝나고 3시 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내가 오늘 장주에 무슨 얘기했지? 뭐쭉 정리를 좀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이제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하고 나서 나 되게 위험한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일 아침 정혜원 방송에서 또 저는 다시 수정한 부분이 있을 텐데 MSCI 지수 편입까지 오를 수 있겠다. 시간이 지금 좀 남았어요. 한 3주 남았죠. 3주 남았는데 더 오를 수도 있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에코프로를 어떻게 봤냐면 바닥일 때 추천하지 않았어요. 추천한 게 없어요.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많이 올라가지고 신고가에서 이제 더 간다고 얘기를 한다? 신고가 이미 10배 이상 올랐는데 더 간다고?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는데 저 날짜까지 꼭 갖고 계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웬만하면은 저는 차익 실현들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조심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해도 되지만 하락 시 바로 빼자는 뜻입니다. 조심해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한 2달 전부터 에코프로가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고 좀 과열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그냥 바닥줄 추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2달간 아마 우리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 공개 추천줘도 저희 정방위원님들 같이 매매를 하거든요. 같은 시기에 동시 매매하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드렸던 거를 살펴보면 이번에 7월 18일 날 드렸던 종목은 핌스라는 종목을 드렸고 뭐 좀 올라가다 말았지만 그래도 우상향 추세 좋아요. 괜찮죠? 오르는 종목인 핌스를 드렸고
지난 7월 18일 힘스 바닥에서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드렸던 게 이제 웰크로나텍도 엄청 바닥이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음 주에 한번 쏠 것 같아요. 이거 자리가 대부분 다 수익 중이실 걸로 봅니다. 그죠? 목표가까지는 안 갔지만 대부분 수익 중이실 거예요. 웰크론 수익 중. 그리고 그 전에 드렸던 게 체리브로. 체리브로는 많이 올랐죠. 아, 이번에 중복에 많이들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수익 내신 분들은 금요일 날 삼계탕 좀 드시라고 그랬었는데, 아, 저도 갔는데 이 저녁에 사람들이 엄청 이야기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장 끝나고 바로 가서 먹고 왔어요. 하루를 굶다가 체리브로 7월 4일 날 드리고 나서 5일부터 상승 시작해가지고 1,5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올랐죠. 잘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6월 26일 날에 샘CNS. 샘CNS는 6월 26일 날에 드렸던 게 요쯤이었었고, 그 다음날 사신 분들은 6,200원대에서 7,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한 20% 이상, 한 25% 정도 올랐네요. 그것도 수익 실현했죠. 그리고 그 전에 또 뭐 드렸습니까? 6월 26일, 28일. 아, 이때 제가 방송 2번 나갈 때였구나. 6월 28일, 와이어블은 단타였으니까, 와이어블. 26일 드리고, 28일 드리고, 바로 당일 단타 했죠. 당일 단타, 다음날. 그것도 바로 이제 수익 실현했고. 오늘 방송 일자 기준이에요. 이 다음날 매수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월 21일 날 동훈아너텍.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에코프로가 이미 신고가를 달리고 있던 때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걸 계속 봤다는 거죠. 동훈아너텍 21일 날 추천드리고 다음날 좀 뛰었던 게 13,000원인데 5만 원 가고 있죠. 또 수익 실현 다 했고 저는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걸 계속 봤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신고가 종목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저희 추천주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였어요. 6월 14일 날 인텍플러스 엄청 갔어요. 6월 14일 날이면 여기에요. 여기 바닥에서 항상 출발하는 거 들어갔는데 14일 날 다음날 시세 한번 주고 눌렸다가 물론 그때는 우리가 단타였기 때문에 수익률을 대부분 5에서 10% 정도를 잡았어요. 했지만 그게 지금 여기 4만 원 막 가 있죠. 얘도 엄청 올랐어요. 또 수익 실현. 그리고 6월 19일 날 파맵신. 요거는 좀 못 가고 있어요. 파맵신은 아직 대기 중이에요. 요거는 어차피 바닥에서 들어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바이오 제약 쪽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타이밍이 되게 안 좋았던 게 사자마자 바로 그냥 저기 그 과열 예고 종목이 돼가지고 그래 좀 아쉬웠죠. 그렇지만 요거는 지금 최근에 바닥 찍히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아마 3,000원 넘어가면은 분위기 급반전 될 거거든요. 조금만 더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바닥 나왔어요. 파메씨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닥 나왔다고. 지금 이 바닥. 그리고 6월 12일 아모그린텍. 요거 이게 뭐 엄청 잘 갔던 건 아니에요. 아모그린텍은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12월 달에 요때 한번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참고 기다려서 짧은 시세 한번 내고 최종 목표치는 4월 달, 5월 달 들어가지고 마무리했던 종목인데 요쯤에서 다시 한번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목표가는 7월 6일 날에 이미 달성을 했고요. 이미 달성을 했고, 못 파신 분들은 기다리면 또 옵니다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또 다시 한번 18,000원 넘어갈 때 익절하면 되니까 이렇게 뭐 걱정하실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잘 가고 있으니까. 또 수익 실현했고 6월 5일 날에 드렸던 게 VTGMP. VTGMP는 뭐 아시다시피 VTGMP가 사명이 VT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VTGMP였다가 VT로 바꿨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현 VT인데 원래 이 회사가 GMP라는 회사였어요. 원래는. 근데 GMP였다가 화장품을 하기 위해서 VT 코스메틱을 인수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VT GMP의 어떤 과도기를 가졌어요. 그러고 이제는 GMP를 떼냈어요. 왜냐면 이 본업보다 화장품이 더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VT라고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VT GMP 어디 갔지? 여기 있어요. VT요. 요거 6월 5일 날 드렸으면은 완전 시작할 때 드려가지고 한 달 동안 올랐어요. 무려. 지금 약간 조정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7,000원대에서 만원까지 가는 랠리를 했죠. 여기 사신 분들은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죠. 지금 5%든 10%든 간에 우리 추천가가 13,500원인데 주당 1,000원 이상 15,500원도 갔었죠. 대주항공 수익 실현 5월 30일 일지테크 요거는 저희 정방 종목이었다가 이제 저희 수익 실현 다 하고 마지막 파동이 한 번 더 남았다고 판단이 돼서 공개 방송에서 했던 거예요. 일지테크 5월 30일 드린 분들은 여기서 짧게 단타 더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왔죠. 5월 30일 일지테크 수익 실현 5월 24일 하나기술 요거 많이 갔지. 요거는 조금 일찍 드렸어요. 5월 24일 날에 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제 기준으로. 그래서 바닥 들여가지고 한 달간 잠복기 가지다가 6월 말쯤 딱 한 달 지나자마자 터져가지고 100% 이상 올랐어요. 하나기술도 수익 실현. 그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살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5월 말쯤에는 100% 올라갈 만한 종목을 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에코프로를 샀어도 올라갔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월 22일 날 1승. 뭐 1승도 수익 실현 잘했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조선주 어쩌고 하면서 막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22일 이쯤 들어가가지고 좀 빠졌다 수익 났어요. 이거는 약간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 실현했고 뭐 더 가져왔다면 더 올랐겠죠. 요게 제가 이제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달리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더 가면 더 있어요. 5월 17일 날 컴퍼니 K도 지금 요즘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5월 17일 날 바닥 추천주였던 컴퍼니 K 어떻게 됐어요 이거? 우리 6,000원대 드렸던 건데 이것도 100% 넘어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저도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사도 되고 뭐 다 아는데 제가 했던 전략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죠? 지금이 7월 23일인데 최근에 2달간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 드렸던 종목이고 이거는 저희 정의원님들 제 동시 추천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대부분 목표 수익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그런 수익들인데 나름 괜찮았어요. 그죠? 저 빠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드렸던 거 그대로 좀 나열한 거예요. 뭐 더 가면은 수익 종목 더 있죠. 화인서킷도 수익 냈고 또 뭐 있어요. VTGMP도 그 전에 1차 추천했을 때 수익 냈고 또 퍼스텍도 있고 이지도 있고 많아요. KC코트렐도 그 전에 다 수익이었고
근데 뭐 그전 거까지 너무 옛날 건 빼고 한 두 달 거 놓고 보니까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너무 이게 주목을 받으니까 이거를 산 사람과 못 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분열이 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정을 한 게 이거를 못 산 사람들이 이미 수익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뭐랄까 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여러분 종목들 중에서 나는 올라간 것만 안 사고 빠진 것만 샀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장이 뭐 엄청 좋은 장은 아니니까. 지금은 지금은 완만한 상승장이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거는 미 연준의 기조와도 맞물리는 거예요. 미 연준은 지금 급변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죠, 아까? 어떤 뭐 지표가 급변해가지고 시장이 막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발작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시장 금리가 예상보다 한 단계만 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6월 달에 1년 전이죠. 시장이 아주 그냥 크게 발작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은 예상치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위험 요인들이에요. 이게 왜 나오면 안 되냐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가를 잡으려면은 저런 걸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냐면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해야죠. 만약에 이것 때문에 크던 작던 간에 경제 위기가 온다? 바로 그러면은 이제 뭐 아시죠? 바로 다음 재선이 이제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바이든 대통령도 어떤 초반에는 그런 행위들이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원치 않는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큰 사고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동안에 좀 상처를 봉합시키려고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생기더라도 미국 내에서 생기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미국에서 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미국 금리 때문에 전 세계가 휘청하는 거니까. 근데 나쁜 놈은 미국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선거할 때 우리나라 정치인도 그렇지만은 선거할 때는 나쁜 놈이 필요하거든요. 공공의 적이 있어야 똘똘 뭉쳐요. 근데 그 공공의 적은 미국 내에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미국이 타겟으로 잡은 공공의 적은 누굽니까? 시진핑이에요? 아니죠. 지금은 중국과 싸우겠다는 생각보다는 러시아가 나쁜 놈이죠. 푸틴이 나쁜 놈이 돼서 중국과는 오히려 최근에 뭐 재무부 장관도 보내고 막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과는 교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무기를 지원하면서 그런 구도로 이제 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 이런 거는 급진적이나 급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냥 완만하게, 무난하게 그동안의 상처를 좀 추스릴 만한 그런 기조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은 저는 할 것 같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와, 금리 인상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작은 악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악재예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했지만 한 2, 3주 뒤에 다 잊어버리고 또 시장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단기 악재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쫄 필요 없다. 이제부터 하락장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제 얘기가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 지금 추천도 드리고 하는 이런 이제 수익 구간들 제가 이제 했던 거 쭉 이제 보여드렸는데 제가 여기 에코프로 더 간다고 얘기했다고 그렇다면은 이제 저거 그냥 사놓고 나도 맘 편하게 8월 11일까지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큰일 난다는 얘기를 오늘 다시 정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해도 되지만 바로 뺄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지수를 주가를 계속 보실 수 있는 분들만 가능하신 거고 만약에 나는 중간에 일하느라 못 볼 수도 있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런 분들은 겨울쯤 돼가지고 올해 한 12월쯤 산타랠리 와가지고 막 수익 내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전문가님 저 에코프로 최고점에서 물렸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잘 가고 있고 또 최근에 사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좀 재수없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는 하던 대로 저는 이제 할 거고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추천주들을 뭐냐면은 제 기준으로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만 드렸어요. 그래도 100% 터지잖아요. 보면 중간중간에 컴퍼니 K 100% 터졌고 하나기술 터졌고 나머지 다른 친구들도 지금 들인 지 2달 된 애들이 지금 100% 갔으니까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도 100%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저점이기 때문에. 체리브로도 많이 갔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천받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수익이 조금 안 났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모 현상 있죠. 포모 현상. 이거를 지금 제일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도 저 포모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 증시에 고점 시그널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적중률 99%예요. 우리 증시 고점 시그널이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증시 고점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이제 종목 고점 시그널이죠. 누가 얼마 벌었대. 이게 그 종목의 거의 고점 시그널이랑 다름이 없어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로 얼마 벌었다는 얘기들이 막 인증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들어가도 어차피 우리는 수익 낼 수 있는 능력과 또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또 저희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에코프로는 그냥 관심사에는 두고 있지만 뭐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 기준으로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축하드리고 마무리를 잘 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라겠고 에코프로가 조금 더 오른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 배경 중에는 사실 ETF도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못 드렸지만 ETF가 지금 계속 배터리 ETF가 출시되는 중이라서 저게 출시가 되는 한에서는 에코프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증권사 가가지고 그 배터리 ETF 가입하러 왔는데요. 또는 계좌 틀어 왔는데요. 그러면은 바로 옆에서 영업 들어오거든요. 요즘 에코프로가 얼마큼 올랐는데요. 배터리 ETF를 사면은 이런 종목을 또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에코프로가 10배 올랐는데 ETF도 수백 프로가 수익 났다? 근데 에코프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거를 사주겠다. 아마 그렇게 영업을 칠 텐데 배터리 ETF가 잘 되려면은 에코프로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서 저는 이제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고 물론 단타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타는 될 거예요. 오늘 이제 제 얘기는 에코프로와 이제 증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 여러분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주 이제 일정에 대해서 원래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좀 지나서 간단하게만 제가 보는 다음 주에 주요 뉴스들 주요 일정과 뉴스를 찾아보면요. 시간이 없네. 자, 다음 주에 이제 7월 24일 바로 이제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뷰티스킨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요거는 화장품 기업이죠. 그래서 뷰티스킨이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을 보면 좀 많이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출산 정책. 요거 요즘 계속합니다. 7월 25일 저출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저출산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저출산주 중에서는 그때 이제 꿈비 같은 종목들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르긴 했어요. 한 18% 정도 올랐으니까, 오르긴 했지만 좀 빠지고 있죠.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꿈비. 지난번에도 제가 일요일날 말씀드렸으니까, 이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죠? 7월 9일날 방송 보시면 나올 겁니다. 드리고,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 20% 좀 안 되게 올랐어요. 이번에도 저는 관심주로 꿈비를 좀 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가치관주 많죠.
아가방 컴퍼니도 있고 얘는 좀 가다 말았어요. 얘도 좀 가기는 갔는데 조금 올랐어요. 한 뭐 3% 올랐나? 아가방 컴퍼니 힘이 너무 없어요.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건드리지 마시고 모르긴 하겠지만 제로투세븐 제로투세븐도 지난 그때 방송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에 한 6%좀 올랐죠. 제로투세븐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은데 꿈비가 일단 힘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캐리소프트나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또 가다 말았어요. 이제 또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캐리소프트나 또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은 장기 투자하면은 되게 좋을 거고 지금 단기로는 꿈비보다 탄력이 좋은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7월 26일 날에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 요게 이제 있을 예정인데, 이번에 폴더블 폰 나오죠. 신제품.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OLED. 저는 요거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OLED 관련해서. 이번에 애플에서도 OLED를 도입한다고 하죠. 지난번 추천드린 핌스가 또 요거랑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만날 수도 있는 재료인데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네옴 전시회라는 거에 네옴시티 전시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여기 이제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요거 빠르면 월요일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오랜만에 돌아오는 테마죠. 체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큰 재료는 아닌데 7월 26일에서 28일까지 세계 미래 에너지 소재, 에너지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전이라고 이런 이제 엑스포가 있을 때 또 관련주들이 좀 반응이 좀 보이긴 하죠. 소재 관련해서. 그러면 소부장. 너무 광범위해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OLED,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엄청 많은데 이런 이제 행사가 뭐 시장에 큰 이벤트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갤럭시 언팩 행사랑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폰, OLED 뭔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도 잘 봐야 돼요. 지난번 테슬라의 실적 발표 있었던 것처럼 이제 메타 7월 26일 날 메타의 실적 발표. 요즘에 스레드라는 SNS를 공개하고 나서 좀 흥행을 하기도 했었죠.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 7월 28일 날에 월드 사이버 게임즈라고 7월 28일에서 30일까지 요즘 게임주들 바닥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에 6월에 이제 관광 통계 요건 이제 여행이나 항공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정으로 나오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제일 큰 이벤트는 미국의 금리 결정이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재미없었거나 심심할 수 있어요. 지수는 하락하고 이제 특정 종목만 올라가는 뭐 에코프로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장세가 될 수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에코프로의 마지막 재료인 MSCI 지수 편입이라는 재료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2, 3주면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선반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보통 저기 편입돼가지고
와, 드디어 편입됐다 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선반원에서 빠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를 이번에 못 샀다면 다음 시즌에 또 나오는 저런 바닥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종목들을 우리 방송에서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정방에서는 이미 2달 전부터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개 추천주들 내역이 이제 잘 갔고, 저희 정방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제2의 에코프로가 될 만한 종목들, 에코프로가 끝난 다음 보지 마시고 시작하는 걸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코프로를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년 전, 3년 전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웃으면서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산 사람들은 쫄려서 못 들고 있어요. 그거거든요. 바닥에서 샀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백, 수천 프로 갔을 때 맘 편하게 들고 있을 수가 있지. 끄트머리 가서 사면은 못 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 좋은 종목들을 바닥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있고, 다행히 지금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발에 치일 정도예요. 그런 것들을 사놓으셔야 빠르면은 에코프로가 끝난 뒤 바로 급등할 수도 있고, 또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저렇게 100%, 200%, 300%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해 놓으셔야 지금 에코프로를 수익냈던 사람들처럼 계좌 인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막차 타지 마시고 첫 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준비한 내용은 원래 이 일정 얘기가 사실은 우리 핵심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방송이 우리 화요일 저녁 8시 이데일리 TV 출연하고 9시 공개 방송이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